안녕하세요. 기업은행에 대해 발표하게 된 리서치 팀의 최경인입니다. 먼저 발표의 목차입니다.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을 진행한 뒤 투자 포인트를 보고 리스크와 밸류에이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입니다. 오른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먼저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대마진입니다. 지난해 은행에서 영업이익 중 90% 이상이 이자이익이었는데요. 저축자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간접 금융기관인 은행이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입니다. 이 예대마진의 차이가 클수록 은행의 이익이 증가합니다. 예대마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 대출인 무수익 여신, 은행 규모, 기업 대출이 있습니다. 플러스 요인은 자본, 대출 규모, 순이자 마진, 요구 불예금, 지점수가 있으며 마이너스 요인으로는 부실 채권과 콜 금리가 있습니다. 은행 산업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건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국내 부실 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10.1조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분기 말 대비해서는 0.02%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카드사와 같은 여신 전문 회사의 잔액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으로는 기말까지 미회수된 매출 채권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되는 대손충당금을 저장해두는 비율로는 227.6%로 전분기 말 대비 3.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1년과 비교해서 전년 동기 대비 61.3%포인트 상승한 이유로는 21년 11월 당시 기준금리가 1%였지만 22년도 11월 기준금리는 3.25%라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 전반적인 은행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험 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나타내는 BIS 자기자본 비율로 8% 이상이 공고되고 있으며 높을수록 플러스 요인입니다. 총여신 중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나타내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7% 이하로 권고되며 낮을수록 플러스 요인입니다. 자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ROA 지수는 높을수록 플러스 요인입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특수은행과 비교해 보았을 때 건전성 지표에서는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중은행과의 비교를 해 보았을 때도 타사 대비 건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중소기업 특화 은행인 만큼 기업 대출 비중이 높아서 기업은행 자체적으로 고급 내부 등급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21년도부터 리스크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변경된 지표입니다. 타 은행보다 수치가 낮게 표시되어도 특수은행에 적합한 기준으로 신용 리스크를 측정하고 있기에 건전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중은행은 감독당국에 정해진 수치를 사용하여 변화폭이 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행의 자본 배치 상황입니다. 자본 배치로는 적립, 주주환원, 재투자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 다른 기업보다 낮은 이유는 중소기업 특화은행이라는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저신용등급 중소기업 지원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행은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기업 대출 노하우로 정부 정책에 따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국기업평가에서 평가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낮은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에도 건전하다는 의미인데 이는 자본을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것입니다.
실적 분석을 나타내는 PQC를 살펴보았습니다. 3년치 평균치로 도출한 부분입니다. 기업은행의 대손 비용률이 높은 이유는 코로나 특별 충당금 비율이 타 은행에 비해 많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적립한 코로나 특별 충당금 3,906억 원을 제외한 경상대손 비용률은 0.5%가 아닌 0.22%를 나타냅니다. 코로나 지원 초저금리 대출 회수 기간이 도래하면서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3년치 연도별 기업은행의 실적 분석입니다. 은행 산업과 건전성 지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으니 기업은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의 4년치 건전성 지표입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낮아진 이유는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8% 상승하였으며 미래 실현 손익을 나타내는 기타 포괄 손익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채권 평가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다른 지표에서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별 대출 현황입니다. 동사의 총 대출량에서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81%에 달합니다. 중소기업이 기업은행과 대출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을 통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시장 점유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입니다. 정부가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84조 원 규모의 대응위기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기업은행은 18조 6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는 바입니다. 다음은 4년치 예대마진 추이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 2022년에 실적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배당금을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을 차지하는 비중이 27.6%를 보이며 4개년 평균 26.42%의 배당률을 나타냅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타은행 대비 높은 배당률입니다. 은행주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고배당인데 이 부분에서 기업은행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 배치에서 주주 환원이 높은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3년치 배당 수익률은 8.6%로 3년 연속 성장하고 있으며 타 은행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주 환원율 정상화 추진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에서 주주 환원율 정상화에 힘쓰고 있는데요. 산업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 배치에서 기업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보다 자본 배치의 유동성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요. 미국에 비해 3배, 중국과 대만에 비해 2배 낮은 PBR 지표를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손충당금 비율은 높은 편이며 건전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높은 건전성 지표에 대비하여 낮은 저평가를 받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낮은 PBR 저평가 해소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해외 은행들은 금융위기의 증자를 통해 자본 조달이 이루어집니다. 즉, 자본 배치에서 주주환원 비율을 늘리고 대출 성장 속도를 늦춰 위험 가중자산의 성장률을 줄일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이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것이 정상화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주가 상승은 은행이 자본 확충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부가 말한 공공적 성격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LG경제연구에서 12년간 지표에 따른 주가 추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저 PBR이 장기 투자에 유리하게 작용함을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주주에게 이득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리스크입니다. 높은 요주의 여신 비율을 나타내며 부동산 PF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1에서 3개월가량의 단기 연체 비율을 나타내는 요주의 여신 비율이 하행 대비 높습니다. 이 요주의 여신 비율은 당장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부실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앞으로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PF와 연관이 있지만 기업은행은 대출에서 PF 대출 잔액이 총 대출의 1.5% 수준입니다. 기업은행 자회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총 금액의 1.1% 수준이며 모두 정상 회수 가능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추정 재무상태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은행의 3개년 평균 PBR을 사용하였는데요. 기업은행의 3개년 평균 PBR은 0.28이며 KB금융의 3개년 평균 PBR은 0.41, 신한지주의 3개년 평균 PBR은 0.36입니다. 이에 따라 동종업계 평균의 PBR은 0.36을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은행의 3개년 평균 BPS는 36,117원으로 5년간 5%의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KB금융의 3개년 평균 BPS는 11만 8,374원이며 4%의 성장률을 보입니다. 신한지주는 8만 7,702원이며 4%의 성장률을 나타냅니다. 즉, 동종업계 평균 BPS 성장률은 4.3%를 나타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제시한 주주환원율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PBR이 2배에서 3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평균 PBR 2배와 5%의 BPS 성장률을 따라서 23년도 예상 BPS는 42,000원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른 23년도 목표 주가는 23,520원, 24년도 PBR은 3배가량을 추정하여 0.84, BPS는 45,000원으로 목표 주가 37,800원으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